예, 반갑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농식품 인력 개발의 최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라북도 농식품 인력 개발원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교육센터에 지원하면 이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 북쪽으로는 익산역이 한 10분 거리에 있고, 동쪽으로는 전주 시내가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김제시가 더 멀어요. 한 25분, 30분 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소는 김제인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익산역이고, 그 다음에 전주고, 그 다음에 김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가 우리나라 4개 혁신밸리 중 4개 청년창업 보육센터 중 가장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익산역은 KTX가 정차가 되기 때문에 서울도 1시간 반, 아마 강남까지는 1시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접근로가 가장 용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원래 이 자리는 부지 스마트 혁신밸리 사업 부지 내가 원래 저수지였어요. 저수지였는데 이걸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온실을 앉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에 이제 5기생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 이제 교육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이 약 3군데 그런 섹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교육을 받을 청년 창업 실습농장, 그 다음에 임대형 농장, 그 다음에 실증온실, 그 다음에 입구에 들어오면 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 전북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생으로 선발이 되면 이 청년 실습 농장에서 20개월을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20개월을 거주하고 여기 수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료가 끝나면 여러분 고향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창업하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전체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거의 조감도하고 실제 모습하고 거의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90%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기 메인 입구인데 메인 입구 우측에 있는 혁신밸리 지원센터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실증온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은, 실증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재들, 그러니까 센서도 있을 것이고 농자재 기계도 있을 것이고 품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재배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는 곳인데,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검인증을 거쳐서 뭔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형태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고 기업이 참여하는 공간이에요. 기업이 비용을 내고 이 온실을 임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교육생 입장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내지만 기업이 입주하는 실증 온실에서는 상당히 비싼 임대료를 내고 이 온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청년 보육 실습 농장은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신력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여러분들을 20개월 동안 케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 임대팜도 마찬가지예요. 임대팜도 전라북도 김제시가 직접 여러분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리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장이에요. 이 교육장은 온실의 구간이 15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어요. 15개의 섹터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 보면 경영형 과체류, 경영형 엽체류, 또 교육형 오이, 교육형 엽체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형 온실들은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이제 이론 교육이 끝나고 6개월 동안 이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실습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에 경영형 온실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론 교육 2달, 그다음에 교육형 2달이 6개월이 지난 이게 8개월 후에 이 경영형 온실로 이제 바꿔지는 거죠. 이게 작년에 들어왔던 여러분의 4기생 선배들은 올 7월 1일부터 이 온실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내년 7월 1일 날 이 농장 경영형 온실을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교육형 온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 가지고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당초에 우리가 실용농업교육센터, 농식품인력개발원 본원에 있는 실용농업교육센터에서도 이 교육형 실습을 진행한다. 그렇게 여러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드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유리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섹타가 여기도 안 보이네 이게. 한 섹타가 약 한 500평인데 500평을 여러분 5명이서 공동으로 1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북쪽에 한 7개가 있고 남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5개의 칸이 온실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교육형이 4개가 있기 때문에 11개의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요. 이게 각 온실마다 여러분들 5명이 1년 동안 공부하고 미팅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들이 이 아래층에 있다는 거죠. 이따가 설명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높은 이게 이제 실용농업교육센터가 여러분들이 교육 실습을 여기 말고 또 다른 공간에서 교육 실습을 할 수 있는 농식품 인력개발 본관에 있는 그런 온실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센터는 농업교육센터는 여기고. 자, 여러분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인문교육, 교육형 실습, 경영형 실습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총 2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4개 과정을 이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7월 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52명이 선발이 될 거예요. 그러면 7월 말이면 52명 선발이 되면 전북의 교육은 거의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 거치고 한 8월 31일, 8월 30날부터 아마 교육이 시작되는데 여기 1반 있고 2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제가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52명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많은 교육을 진행해 본 결과 52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놓고 강의가 진행이 안 돼요. 우리 같은 경우에 해보면. 그래서 52명을 1반, 2반 나눠놓고 8월 말에 올 사람은 8월 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내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와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10월 18일 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52명이 전부 다 동시에 8월 30날 입학을 하는 게 아니고 1반은 8월 30날 입학을 하는 거고 2반은 10월 18일 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교육 시간 끝나는 날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이 되면 내가 1반에 참석할 건지 2반에 참석할 건지를 염두에 두고 뭔가 의사결정을 우리 쪽에 통보를 해줘야 우리가 반편성이 가능한 거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올해까지 이게 올해 12월까지는 인문 교육 과정이 마쳐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내년 이제 2003년이죠. 23년 1월부터 교육형 실습이 들어간다. 6개월 동안.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온실들을 쓸 수 있고 저쪽에 있는 JATC 실용농업교육센터 온실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결국은 이제 7월 1일이 되겠죠. 23년 7월 1일이 되는 거죠. 7월 1일이 되면 모두가 여기 와서 이제 경영 실습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내년 7월 1일 날 들으면 여기서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농사를 져가지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내가 회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이게 망한 사람도 있고 망했다는 거 봐도 조금 수익이 안 나는 팀도 있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팀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갖고 어떤 품목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분 팀원도 잘 꾸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여기 이제 인문교육과정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저희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희들은 전북은 이 품목에 대한 어떤 특정적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문과정에 왜 그러냐면 이 180시간이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도 모자라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하진 않고 만약에 여러분이 팀이 결정이 되면 그때 특정한 품목에 대해 집중 교육이 들어가지 처음 2달 동안은 그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모였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이 두 달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럼 뭘 하냐?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스마트팜 교육에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물 생리, 식물이 어떻게 크는지,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비료를 어떻게 주는지, 비료의 특성이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농협의 융자를 어떻게 빌리는 건지, 땅을 어떻게 구입할 건지, 또 농지은행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러분이 농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작물 생리부터 저 위에까지 유통 판매까지 전반적인 교육 내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북은 재배 품목이 딸기, 가지, 오이, 아스파라거스 여러 가지 이렇게 딱 네 가지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대부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정한 품목을 갖다가 이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형 실습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형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나와서 농사도 돼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6개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보육센터, 이게 이제 보육센터거든요. 보육센터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선도농가에 나가서 실습을 하겠다, 그런 유형도 있다는 거죠. 선도농가는 여러분이 정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하게 심사를 거치고 여러분이 거기 가서 배울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 향상이 되는 농가만 저희들이 보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가면 아무런 그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를 수료하고 나서 선도농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이 늘어나고 또 여러분의 그 유통 판매망들이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 우리가 보낼 거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저희들 교육센터하고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해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아마 의사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한 6개월 동안은 각각에 나가 있는 선도농가들의 농업 형태가 어떤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유통과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물론 여기서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똑같은 형태의 교육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교육형 실습이 그렇게 100% 우리 마음에 제가 생각했던 교육 내용을 100%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을 하드 트레이닝 시킬 것이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경영 실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로 1년 동안 그런 농사 짓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실에 오셔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또 팀을 이루어가지고 팀이 불화가 안 생기고 뭔가 인간이 딱 합쳐가지고 여러분의 팀들이 합쳐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거기서 최대한 매출을 올려서 뭔가 농업에 돈 버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교육형 실습이라는, 경영형 실습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선배들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안 겪기 위해서 아마 여기 교육 운영자들은 여러분한테 충분한 조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육센터 여기서 하는 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장이 있어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농장. 그러니까 여기 전라북도 같으면 뭐 군산도 있고 김제도 있고 익산도 있고 이런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게 임실도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 아마 이것도 아마 허용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인 농장이 만약에 우리가 판단해 갖고 본인 농장에 뭐 어떤 스마트팜이 있어. 그럼 그것도 가능한 한 중앙정보 협의를 통해서 허락하는 쪽으로 우리가 개방 문호를 좀 넓혀놓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단계에서 교육형 실습.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 교육에서는 여러분한테 지원하는 게 없어요. 이거 순전히 교육하고 먹여주는 건 우리가 해요. 먹여주고 잠재워주는 건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한테 실비로 나가는 건 여기서는 없어요. 2달 동안에는. 이게 올해 말까지는 여러분한테 실비로 나가는 금액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나오면 점심 주고 야간에 수업은 저녁밥 먹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내일 또 아침에 수업 오면 그날 저녁에는 재워주고 그 다음날 아침도 먹여준다. 근데 별도로 여러분한테 입금은 안 시킨다,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월 최대 70만 원이 여기서 나가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이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데 이 7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을 찍어야 돼요. 출근했냐는 저는 확인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대충 나와서 드는 게 아니고 사인해서 드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출근을 지문으로 찍어야 돼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480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저한테 보고서를 써줘야 돼요. 이 70만 원 그냥 공짜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나한테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보고서를 쓰는 건 여기 이 안에 보면 사무기기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무기기를 쓰든 어디 쓰든 여기서 출력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생육 정보를 측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멍 때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온실에서 벌어지는 우리가 숙제를 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파프리카가 하루에 얼마씩 컸는지, 일주일에 얼마씩 컸는지, 얘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온도가 얼마인지 뭔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기록표를 우리한테 내야 된다는 거죠. 내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충족했을 때 이 70만 원이 지급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 70만 원은 공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의무가 뭐냐면 출근을 해야 돼. 출근해서 뭔가 그러면 내가 출근했으면 뭔가 뭔 일을 했다는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돼. 이게 뭔 말인지 알죠? 하여튼 여기서 뭔가 정보를 수집해서 엑셀 표를 넣어갖고 엑셀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이게 나가는 거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경영실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똑같이 우리한테 리포트 보고서 내야 되고, 그 경영실습 장부 써야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그 작물 생육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만이 이 돈이 지급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되는 게 있어. 경영실습에서 1인당 12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재료비가 나가요. 재료비. 그러면 1년 동안 총 아마 720만 원인가가 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340만 원인가가 아마 재료비가 나갈 거야. 이게 340만 원인가? 그러면 5명이잖아. 이게 여기 온실 한 칸을 5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355 약 이 온실 500평짜리를 5명이서 그 농사지라고 아마 우리 학교에서 1인당 300 얼마, 이게 월 30만 원이니까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재료비로 지급이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내야 돼요. 또 하나 있어. 이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도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돼요. 비료도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돼요. 비료. 이게 대부분의 어떤 농사 짓는데 필요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급하는 월 30만 원을 넘어가는 범위대에서는 여러분이 수익자 부담이라는 거지. 이게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 경영을 잘하면 이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여러분 몫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응? 자, 이제 이런 우리 온실들은 이따 여러분이 투어를 하면 이런 형태를 직접 볼 수 있지만, 경영실습 온실은 벽평이고, 이렇게 우리 이제 전북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팀별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미팅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주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무실 안에는 뭐가 갖춰졌냐면 여러분의 온실을 각각의 팀별로 이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온실 환경제어 컴퓨터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온실이 이런 교육장을 컨셉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온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도 컨트롤하지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환경제어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제가 컨트롤하지, 가능한 여러분이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확인 안 하면 저도 여러분은 손을 못 대요. 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일이 컴퓨터를 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 안 되게 생겼다면 제가 건들겠죠.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이런 컴퓨터도 각자의 방에서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 아래쪽 사진은 2층의 모습이고, 이따가 설명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한번 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보이는 저 온실이 임대형 온실이에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2시 방향에 보이는 온실이 임대형 온실인데, 임대형 온실은 아마 김재 씨가 여러분들하고
업무 협의를 할 거예요. 이게 김제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형 온실은 과체류, 엽체류 이런 것들로 돼 있어요. 이게 대략 하나가 한 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칸이 약 1,400평 정도 돼요. 1,400평. 1인당 약 450평 정도가 활당이 될 거예요. 1인당. 그래서 이것이 임대 농장인데 이 임대 농장을 여러분들은 3년간 쓸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52명이 들어오는데 52명이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 둘, 셋, 10개밖에 안 돼 이게. 그리고 기존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많으면 4칸, 적으면 3칸밖에 1년에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험 봐야 돼요. 또 농사짓기에서 또 시험도 봐야 돼 이게.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전북은 또 저기 장수에다가 아마 이런 온실들을 지금 만들려고 사업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장수에다가 이보다 더 큰 온실을 아마 20명 정도 수용하려고 장수에다가 지금 지려고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왔고 아마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수료할 시기에는 장수군에도 이러한 면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훨씬 유리한 거죠 이게. 장수가 이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한 칸을 여러분이 빌릴 때 이 한 칸이 1,500평 정도 약 1,400평 되는데 한 칸의 임대료가 월 1년에 9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0만 원. 예, 1년에. 근데 여기서 핵심이 숨어 있죠. 임대료는 월 1년에 90만 원인데 여기 들어가는 재료비 여러분 100% 다 부담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다 여러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임대료는 싸지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는 투입되는 재료비는 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대로 농사를 치면 그 돈이 나올 것이고 그냥 대충 하기 싫은 거 역분한다면 똑같이 여러분 투자비도 못 건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능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원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실패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뭔가 이게 나태하고 뭔가 이게 포기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 우리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를 버느냐는 아마 여러분의 선택에 딸려 있다. 아마 지금 현재 딱 시범 지금 여기 1년 차, 1년도 안 됐죠. 몇 달간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돈을 버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지금도 죽쓰고 있는 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극과 극이에요 그걸 딱 이 자리에서 얼마를 벌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입학을 하면 이제 그런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죽쓰고 있는 팀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품목 선택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누구는 잘 나가는 품목을 선택했고 누구는 고상한 품목을 선택해갖고 아직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팜은 임대료는 싸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모든 재료비, 전기요금, 에너지 비용은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온실의 냉난방을 기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북은 전부 다 지열 에너지 지열. 이 지열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 대비 약 30%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엄청 저렴할 게 나올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냉장고라는 에어컨 비용이 얼마 나왔냐면 1인당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한 팀당. 이 온실 한 칸에 여기 이 엽채소가 에어컨을 켰는데 이 한 팀당 70만 원밖에 안 나왔다고. 이 1,500평의 냉방 비용이 70만 원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난방 비용은 얼마나 나와? 난방 비용은 이거보다 한 3배가 더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비용들은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판매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어떤 경로를 알려주는 거지 직접 내가 가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여기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행히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품질이 좋아서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서 아직까지 팔로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지금까지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와서 수거해갖고 자기 유통 비용들을 지금 거의 안 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이 모자라서 걱정이지 이걸 못 팔아서 걱정된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한 칸
여기 하얗게 이거는 이제 스크린을 쳐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 칸의 면적이 1,500평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응? 그래서 앞쪽은 주로 이제 과체류, 뒤쪽은 이제 복합이라 해갖고 과체류도 있고 옆체류도 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여러분이 이걸 구성을 해야 돼. 이게 지금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자그마치 여기서 8개월 동안 여러분 친구 동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성을 파악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누구하고 내가 팀을 꾸릴 것인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뭘 심을 건지도 여러분이 지금 고민할 거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획서를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전부 딸기를 한다고 계획서를 내요. 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 20개월이 지나면 딸기는 반절 이상이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품목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농사짓는 품목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자, 여기 실증단지 실증 온실은 이렇게 복잡한 온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보다 더 복잡해 이게. 그래서 면적도 적고 다양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변 형태도 업체들이 그 자기가 만든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비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전부 다 이걸 비공개로 해요. 아직은 우리가 자기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핵심 그 팩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노출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비공개로 해가지고 제품 개발할 때까지는 아마 비공개로 할 그런 성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앉은 자세에서 벽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3시 방향에 이런 온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이게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한쪽은 유리 온실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온실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입학을 하시면 당연히 여기도 세부적으로 가서 현장 견학을 가서 이 온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이제. 자, 여기 이제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있어요. 그래서 이쪽 있는 것이 이제 비닐하우스고 저쪽에 유리 온실인데 저기 회색처럼 보이는 데가 이제 관리동이에요. 그래서 관리동은 이제 기계실, 양액실, 뭐 보일러실, 그다음에 입주기업 사무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 있죠 이제. 저 뒤에 여기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온실마다 저게 2개씩 보여. 그럼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온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이제 축열조, 이게 뜨거운 물이 들어있고 찬물이 들어있는 물탱크라고 보시면 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그러면 누가 운영하냐? 임대 온실은 김재 씨가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김재 씨하고 업무 협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온실은 요즘에 명칭이 바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데서요. 옛날 명칭은 실용화재단이야. 실용화재단이 이 온실을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북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여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김제시, 전라북도 주가 메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실용화재단은 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여러 가지 실증에 필요한 농업을 하고 있고 기자재 테스트, 그다음에 품종 테스트, 재배기술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지원센터는 실용화재단에 입주 사무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농업을 운영할 때, 이 온실을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온도, 습도, CO2, 광 이런 것들을 여기 3층에 있는 빅데이터 그 컴퓨터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여러분이 내가 리포트를 내갖고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보고서를 내라고 그랬죠. 그 보고서에 나오는 데이터도 데이터 센터로 입력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식품 메인 컴퓨터까지 들어가서 국가의 농업의 자산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교육장도 있고 도서검색실도 있고 김제시 사무실, 실용화재단 사무실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평면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은 그 지원센터는 이런 공간에서 이런 이 전라북도 스마트홈 혁신밸리의 총괄적인 업무를 이 건물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은 우리가 여기 4층에 3층에 보면 여기 식당이 있는데 아직 식당이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올 정도 되면 뭔가 이게 조금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김재 씨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식사 문제가 아직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약간 불편을 따면 이제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자, 우리 전라북도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만들려고
이미 오랜 10년 이상 전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웅장한 이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보고 있지만 이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은 본원에 가면 작지만 더 내실있는 그런 스마트팜을 아마 10년 전부터 운영해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러분들을 충실하게 이 보육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창업 보육센터, 실습온실, 임대온실, 그다음에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단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촌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유통구조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확산, 보급을 통해 생산, 유통 혁신을 도모했습니다. 정부는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로 2018년 8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대상지 중 전국 최초로 김제시가 선정됐습니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창업을 돕는 청년 보육 실습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기술을 실증하는 실증 온실,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최적의 농업 환경을 제공할 빅데이터 센터 등 스마트팜의 핵심 기능이 집약된 시설들로 조성됐습니다. 청년보육 실습농장은 교육형 온실과 경영실습형 온실로 구성해 2018년부터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해마다 52명의 교육생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영농 지식과 제반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스마트팜 농업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 기술, 스마트팜 운영 관리,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영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과체류와 엽초류를 생산하는 비닐 온실로 조성됐으며 총 19회, 3인 1팀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보육 실습농장을 수료한 보육생을 우선 선발하며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3년 동안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하게 됩니다. 농작물 재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실증단지는 수직 농장, 유리 온실, 비닐 온실, 단동하우스로 구성되며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R&D 신기술을 접목한 품종을 상용화하기 전 이곳에서 실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라북도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 기능성 식품, 농산물의 신품종 실증 및 실험을 통한 차별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 농업의 거점 단지가 될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및 농생명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 농업의 거점이 되겠습니다.